하고 주식을 해야지 들어가서 5배 올랐었는데 못 팔고 손을 보고 나왔잖아 말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주식을 25년을 이렇게 해왔거든요. 어떻게 해왔다 그랬죠? 대표님. 날씨 왔어? 대표님 뭐 드시고 나 계셨어요? 배고파갖고. 밥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유튜브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일단, 오늘 그래도 또, 지난주 금요일의 그 급락 여파가 어제 조금 완화되는데 싶더니, 오늘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다행스러운 하루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상승 수치를 보면, 거래소는 1.16% 상승, 거래소는 1.16%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1.23% 상승을 했습니다. 1.16%, 1.23%.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되게 희한하네요. 1월 첫 거래일이 1월 달의 최저점, 2월의 첫 거래일이 2월의 최저점, 그러면 3월의 첫 거래일이 3월의 최저점이면 좋겠다. 뭐라 그랬죠? 아닐 수도 있지, 당연히.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럴 수도 있고, 또는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강세장이 유지가 되면 그럴 확률이 높은 거죠. 왜? 강세장이라는 거는 전저점을 안 깨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제의 저점이 깨진다는 얘기는 2월 초의 저점도 깨질 확률이 높은 거거든요. 그럼 지금 강세장이라면 적어도 2월 초의 저점을 안 깨야 되니까 어제의 저점을 바닥 삼아서 좀 이렇게 반등을 주는 게 맞다라는 얘기죠. 그거 아세요, 혹시 여러분? 혹시 라이씨 그거 알아? 네. PA 게임이라는 그런 프로그램 들어본 적 있어? PA 게임이 1, 2, 3까지 나왔고요. 사실은 제가 OTT를 최민식 배우 나오는 카지노를 보기 위해서 디즈니 플러스를 가입하고, 그때 하는 그게 뭐지? 이렇게 소년시대? 네. 그걸 보기 위해서 쿠팡을 가입하고, 이런 식으로 보고 싶은 게 있을 때 가입을 하는데요. 사실, PA 게임 3를 보기 위해서 웨이브를 가입했어요. 근데 왜 그걸 제가 보고 싶었냐면, 사실 PA 게임 1하고 2 할 때 굳이 가입해서 보고 싶은 생각은 없었거든요. PA 게임 3를 보고 싶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가 한 10년 전 정도 된 것 같은데 10년 전에 더 지니어스 게임이라는 걸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더 지니어스 게임 1편, 2편, 3편, 최종편 이렇게 한 4번 정도를 했었는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 1회가 홍진호, 2회가 이상민, 3회가 장동민, 최종 우승자들끼리 모여서 했던 게 또 장동민 이렇게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장동민 개그맨님의 그 플레이어가 너무 기억에 많이 남아서 요번에 PA게임 3에 나왔다고 했을 때 가입을 할까 말까 하다가 에이 뭐 얼마나 재밌겠어? 근데 우승을 했다는 거야. 너무 궁금한 거죠. 그냥 만약에 지니어스 게임을 한 번도 안 보신 분이라면 뭐 짜고 하는 거 아니야? 개그맨이 웃기긴 하지. 왜냐면 거기 플레이어들이 하버드대 무슨 카이스트 서울대 막 똑똑한 사람들만 나오는 거거든요. 또 우승을 했다는 거야. 너무 보고 싶은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이 중요해요. 제가 PA게임 3를 이제 가입을 해서 1편을 봤어요. 1편에 이 수식 퀴즈가 딱 나왔는데요. 8명이 열쇠를 푸는 거야. 장동민 개그맨 혼자서 거의 한 30초, 10초 만에 맞추고 나머지 분들은 못 풀었어요. 못 풀었어. 그게 서울대 나오고 카이스트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직관력, 관찰력, 직관력, 상상력 이런 게 있어야지 사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매일 똑같은 공부만 한 사람들은 그게 높다라고 보장할 수 없어. 근데 마찬가지로 제가 지금 이제 결론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5년 1월 초, 2월 초, 3월 초가 저점이야 라는 걸 백날 재무제표 본 사람들, 또는 백날 이평선이 어떻고, MSCD가 어떻고, 볼린저 밴드가 어떻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주식을 25년을 이렇게 해왔거든요. 어떻게 해왔다 그랬죠? 저는 숨은 그림 찾기, 또는 틀린 그림 찾기처럼 했다니까요. 숨은 그림 찾기 뭐예요? 남들이 못 보는 뭔가를 내가 볼 수 있나? 또는 틀린 그림 찾기 뭐예요? 평소에는 이렇게 했는데, 왜 지금은 이렇지? 어떤 종목의 주가들, 또는 어떤 업종의 주가들이 요즘에 왜 이렇지? 이런 거를 매일매일 보면서 좀 달라졌네? 그럼 달라졌을 때의 판단은 2가지예요. 이 업종이 앞으로 계속 좋겠구나. 또는 너무 좋은데 이제 좀 꺾일 때가 됐나? 이런 걸 판단하는 거죠. 그런 걸 수치화시킨 어떤 지표도 없거든요. 근데 이게 감인가요? 그것도 아니야. 왜? 25년 동안 매일 봤는데 감이야, 감은. 직관력이죠, 어찌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막말로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 뭐 사법고 시패스한 변호사님들 또는 의대 졸업한 의사 선생님들도 주식을 뭐 할 시간이 없어서 못 하겠지만 제가 아는 슈퍼개미주 중에 뭐 의사나 변호사는 없거든요.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는 그런 공부도 중요하지만 주식 공부 제가 맨날 하라고 하잖아요. 주식 공부도 중요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원하고 어떻게 하면 주식을 잘할 수 있을지 원하고 매일매일 바라보고 뭐가 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건 뭔지 그 변화를 계속 느끼려는 훈련들 근데 그거는 결국은 HTS에서밖에 못한다라는 거예요. 리포트를 보고 기사를 보고 매일매일 아무리 재료를 찾아봐도 HTS의 주가의 변동에서만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야. 남들보다 먼저 야 우리 시장 진짜 강하네. 에이 지금 지난주 금요일에 박살이 났는데 뭐가 강해? 어디 한번 볼까요? 아직도 얼마나 강한지.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코스닥 증시는 올해 들어서 10%가 올랐어요. 10%. 거래소 지수는 올해 들어서 6.6%가 올랐어요. 같은 아시아 증시 보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올해 들어서 6%가 떨어졌어요. 6%가 떨어졌어요. 코스닥 10% 올랐는데 대만 증시는 2%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미국이 감기 걸리면 우리나라는 독감 걸린다면서요. 자, 미국 증시를 보면 나스닥은 5%가 떨어졌어요. 코스닥 10% 올랐다고요. 나스닥은 5%가 떨어졌어요. 다우는 0.05%, 다우는 부합이에요. 거래소는 6.6%가 올랐어요. 자, 우리가 계속 비교하면서 작년에 배아파했던 나스닥, 다우, 아시아 증시에서 작년에 그렇게 올랐던 일본 니케이, 대만 가건까지 우리나라가 계속 역전을 하고 더 강한 흐름을 연초부터 캐치한 사람들은 우리나라로 돌아왔을 거 아니야. 근데 에이 저런 게 뭐가 중요해. 언제나 미국이 더 강해. 언제나 대만이 더 강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요즘에 어리둥절하겠죠. 근데 25년 한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강할 때도 있다니까. 그럼 그 강할 때가 언젠지를 계속 주시를 했어야지. 작년 12월 9일 이후부터 우리나라가 훨씬 강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강세가 유지되려면 전저점을 안 깨야 되는데 묘하게도 올해 들어서 1월 초가 저점, 그 다음 저점이 2월 초, 그 다음에 저점은 3월 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일매일 주식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재무제표 공부도 하고 재료 공부도 하고 차트 공부도 하고 특히 HTS의 모든 메뉴들을 계속 보면서 좀 이상한데? 예를 들어 그럼 차트만 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HTS의 모든 메뉴들 예를 들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시총 탑10에는 올라갔어요. 굉장히 특이한 경우예요. 하나 그룹주들이 매일매일 같이 올라. 굉장히 특이한 경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업종도 중요하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 하나오션, 조선주, 방산주와 조선주 업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그룹주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그 하나그룹주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지? 뭐가 있어요? 하나 회장이 트럼프 취임식에 초청됐다면서요. 8년 전에도 김승현 회장이 초청됐다면서요. 검색해 보세요. 우리나라 재계에서 유일하게 8년 전 취임식 그리고 이번 취임식에 2번 연속으로 초청된 10대 재벌 안에 드는 재벌 회사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게 기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방산주도 잘 가고 조선주도 잘 가고 플러스 하나그룹주가 좋으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이 날아갔구나 라고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추론들은 매일매일 보면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방산주가 좋은데 그 중에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탑픽이네. 거기까지는 인정해. 원래 방산 3사, LIG 넥슨하고 현대 롯데 셋 중에 원래 제일 좋았어요, 추세가. 그런데 조선주에서 넘버원이 하나오션은 아니었거든. 그런데 왜 하나오션이 넘버원이 됐지? 그러면서 또 왜 주식회사 하나가 날아가지? 그렇게 따지면은 작년에 그렇게 좋았던 HD, 지주회사 HD나 또는 지주회사 LS나 이런 애들이 날아갔어야 했는데 그때는 안 날아갔거든. 근데 이번에 주 하나는 급등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도대체 왜? 트럼프랑 연관성이 굉장히 있었구나 라는 걸 계속 캐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까지 갈까는 또 어떻게 하면 돼요? 마지막 불꽃을 언제 태우나? 지금인가? 좀 더 가나? 이런 추론을 하는 거죠. 마지막 불꽃에만 걸리면 안 되겠다. 추세를 잘 타더라도 마지막 불꽃 끝날 때쯤엔 나와야지라는 걸 긴장을 막 타야 돼. 이해하셨죠? 2차 전지를 바라볼 땐 이게 또 거짓말인가? 진짜 반등 치고 올라가는 건가? 바닥 치고 올라가는 건가를 계속 의심을 해야 되고 하나 그룹주 또는 방산주 또는 조선주는 이거 꼭지 찍고 언제 꺾이는 거지? 계속 의심을 하고
그런 의심을 하고 살아야지, 주식을 해야지. 아유, 내가 1년 전에, 그거 들어가서 5배 올랐었는데, 못 팔고, 손해보고 나왔잖아. 말을 안 하는 거죠. 왜? 5배가 올랐으면은, 그 5배에서 30%, 40% 빠졌을 때 팔기만 했어도 3배는 먹었을 텐데. 반토막에 반에 반토막까지 못 팔았으니까 원금보다도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도 주식 투자를 한다는 건 공식에 의한 것도 아니에요. 공식도 아니고, 진심으로 주식 투자를 원하고 성공을 원하고 매일매일 쳐다보면서 달라진 점이 뭔지, 그 달라진 점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장에, 그런 걸 계속 생각해 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 투자에서 꼭 정답을 원하는 사람들 있어요. 정답. 이게 이렇게 되면 이건가요? 그런 정답은 없어요. 그 정답 알면은 전국 수석하는 고3짜리가 주식 제일 잘하게? 그잖아요. 머리도 쌩쌩할 텐데. 머리 쌩쌩한 애가 주식 공부 3달만 하면 전국에서 제일 잘하게요? 그렇지 않다고. 수많은 경험과 직관력과 그 경험에 의한 직관력, 관찰력들이 생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하면서 하루 이틀 그냥 시간만 보내면 안 되고 매일매일 쳐다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거래소 코스닥 강한 반등에 오늘 성공했다.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어제 오늘은 그나마 약간 마무리가 되는 느낌 정도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삼성전자는 오늘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하지만 거래소 지수는 1% 이상 상승했는데 왜? SK하이닉스가 3% 올랐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 올랐고 현대차하고 기아도 2%씩 올랐습니다. 자, 그 다음 전체 코스피 200의 상승률을 보면 자, 오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진 롯데케미칼이 선봉했으면서 석유화학주들, 정유화학자들이 다 같이 정유화학주들이 동반 상승했습니다. 대한유화 9%, 롯데정밀화학 9%, 한솔케미칼 7%, 그리고 한국가스공사가 12% 상승. HD 현대인프라코아 이것도 어제 제가 그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막 소리 지르면서 에 하고서 깨졌잖아, 회담이.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트럼프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막 갈궜겠지. 그러면서 더 엄포를 놨겠지.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순간은 화를 못 이겼지만 결국은 강자는 미국이잖아요. 강자는 트럼프.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뭐 트위터에다가 글 올렸다며. 제가 그렇게 한 건 아니고 뭐 어쩌고저쩌고 사실은 이렇게 해서 평화적으로 어쩌고저쩌고 광물협정으로 어쩌고저쩌고 그런 내용들을 하나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야, 관세 폭탄 이제 전 세계 다 끝났어. 트럼프는 전 세계를 끝장내려는 악의화신은 아닐 거 아니야. 어쨌든 협상의 기술을 위해서 강하게 막 치고 박다가 그래 굴복했어 알았어 너네 떡 하나 줄게 뭐 이러려고 좀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얄밉죠. 얄밉고 못됐죠. 하지만 뭐 약소국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거고 북한도 마찬가지일 거고 뭐 파나마 운하도 먹었다면서 운영권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트럼프가 얻기 위해서 강공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취임 첫 해는 다들 대통령이 하라는 대로 해요. 근데 둘째, 셋째 갈수록 말 안 듣는 거지. 그래서 트럼프 이제 대통령 됐으니까 저러고 있는 거죠. 그럼 뭐 그런가 보다 하면서 이해하면 돼. 아, 지금 이런 상황이구나. 강을 계속 펼치고 있어. 근데 그게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오늘 그래서 젤렌스키가 또 약간 꼬리를 내리면서 오히려 우크라이나 재건주도 또 좋아졌어.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화학주들,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한미약품은 9% 상승. HD 한국조선해양이 6% 상승하면서 또 10년 내 최고가 올라갔고요. 현대건설 역시 건설주에서 가장 믿을만한 종목이었네요. 건설주. DLNC 역시 건설주. 대림산업이죠, 과거에.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 대장주. 삼성중공업 조선주. 대우건설 건설주. HD현대미펀 조선주. 그래서 오늘 조선주 건설주. 그리고 정유화학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오늘은 금융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던 날이에요. 금융주들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 거래대금 관련주입니다. 거래대금에서 삼성전자 다음으로 하나오션이네요. 하나오션 오늘 5% 조정,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보합 조정. 그래서 어제 하나오션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급등을 했는데 오늘은 조정이야. 뭐 매일매일 올라가는 주식이 어딨어. 근데 아직은
꼭지라고 말할 수 있는 징후는 포착이 안 됐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그룹주, 특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오션이 주도 중심이 돼서 지금 세 가지를 올리고 있어. 하나그룹주, 방산주, 조선주. 근데 그 끝은 과연 어디인가 계속 주목할 필요는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클로봇. 클로봇은 제가 이름으로 한번 말씀드렸죠. 꽤 클 로봇 회사네, 클로봇. 오늘 17% 상승했고요. 삼성중공업, 다른 중공업주에 비해서 좀 탄탄한 움직임입니다. 차트상으로는. 맥스틸, 어제 한번 오르고 오늘 한번 더 올랐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오늘 15% 상승. 부산 에너빌리티 원자력, 오늘 5% 상승. 휴스틸도 철강주,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상승했습니다. 여기까지. 등락 현황하고 마치겠습니다. 등락 현황. 자, 등락 현황에서 동양철관, 철관주, 철강주, 그래서 철강주들이 어제 오늘 이틀 연속 하이스틸, 화성밸브, 대동스틸 이런 철강주들 움직였고, 형지 INC, 근데 300억짜리 사실 그 의미는 없어요. 1000억 미만은. 근데 어쨌든 굉장히 초소형주, 철관주, 그리고 대성 관련주 이런 애들이 들어가 있고요. 시총 좀 큰 애들만 말씀드리면 3조짜리 화학주 롯데케미칼 18% 상승, 10조짜리 포스코 인터내셔널 10조짜리 15% 상승, HJ중공업 7천억짜리 14% 상승, S&T에너지 7천억짜리 14% 상승, 전진건설로봇 8천억짜리 13% 상승, 한국가스공사 3조 7천억짜리 12% 상승, MNC솔루션 7천억짜리 11% 상승, 역사적 신고가, 신규주 신고가 나왔고요. HD 현대인프라코아 1조 7천억짜리가 10% 상승. 그래서 오늘 상승 종목들, 특히 시총 1조짜리 이상에서는 상승이 화학주들 나왔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주들, 또는 철강 관련주들, 요런 정도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어쨌든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 날은 폭삭 내려앉았었지만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또 좀 이렇게 잘 버티려고 하는, 반등을 주려고 하는 모습 나왔고, 상승 업종으로는 어제 강했던, 하나그룹주들, 특히 방산주들은 조정받았지만, 그거를 또 메꾸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의 움직임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도대체 전쟁을 더 하겠다는 거야, 끝내겠다는 거야. 트럼프의 협상 기술의 자체가 막 윽박지르다가 받아줄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관세 전쟁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도 그렇고 좀 급박하게 흘러갈 확률이 높다라고 정리를 해드립니다. 하지만 그런 재료 속에 큰 추세로는 2025년 작년보다 더 좋은 장, 그리고 대한민국 증시 다른 나라보다 좋은 증시, 요게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투자했을 거야. 화이팅!